흥겨운 음악과 술에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9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외딴 저택을 빌려 추억에 남을 특별한 하루를 보내려 하죠. 먼저 개성 넘치는 이 친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룰 것 같이 생긴 이 친구는 파브리스입니다. 9명의 친구들 중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똘똘한 친구죠. 다음으로 금발이 매력적인 이 여성은 나딘입니다. 나딘은 이 파티를 계획한 주최자이며 애완동물인 키티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똘똘한 파브리스와는 오래된 연인 사이로 아이를 가질 계획까지 세운 상태죠. 할리우드 영화 배우를 목표로 틈만 나면 오디션 준비를 하는 이 남자는 자말입니다. 자말은 넘치는 자신감과 자기애가 상당히 강한 친구인데요. 특히 자신의 성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 입만 열면 자신의 육봉과 방어를 자랑하며 무용담을 늘여놓죠. 친구 마냥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수염 동호회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이 털털한 남자는 드라지크입니다. 기후가 다른 3대륙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는 기본으로 대마초, 보드카와 멕시코 버섯, 티베트 개구리까지 환각 성분을 모두 챙겨 다니는 이 친구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약쟁이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해 멀쩡히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이 남자는 브루노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겁이 많은 탓에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이며 어릴 적 친구인 스테판에게도 이용만 당하는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이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호시탐탐 시비를 거는 이 남자는 스테판입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스테판은 샘의 전 남자친구인데요. 다혈질인 성격 탓에 샘에게 차였지만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죠. 좋게 말하자면 한 여자밖에 모르는 사랑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전 여친 못 잊어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는 상찌질이입니다. 다음으로 찌질이 스테판에게 사랑과 질타를 동시에 받는 이 여성은 샘입니다. 자신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스테판이 부담돼 헤어진 샘은 스테판과는 너무도 다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똘똘 뭉친 그녀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로 계획과 자유로운 성생활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음으로 샘의 절친이자 여기 남자들보다 더 듬직해 보이는 그녀는 제스입니다. 제스는 군사학교를 다니는 중이며 여자라고 얕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운동하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브루노가 귀엽다며 틈만 나면 드립을 치며 유혹하죠. 마지막으로 이 무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녀는 샘의 친척인 샤를로트입니다. 샘에게 자폐증 환자 취급을 받는 샤를로트는 숫기가 없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무리에 끼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나마 아는 사람이라고는 샘밖에 없지만 샘 역시 그녀를 챙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남녀 9명은 인적이 드문 대저택에서 흥겹게 파티를 보내고 있는데 동물 애호가인 나딘의 강아지 키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되면서 그들의 파티는 끝이 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아웃사이더 샤를로트가 사라지게 되고 서로를 탓하며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저택 이곳저곳을 뒤지던 일행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고 트러블메이커 스테판과 무언가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친 브루노에 의해 혼란스럽게 다시 모인 친구들. 그런데 자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말을 찾아 헛간으로 간 친구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스토미가 묶여 죽어있는 자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은 빠르게 자리를 뜨기로 결정합니다.
한 명만 빼고 말이죠. 하지만 사라진 샤를로트를 두고 떠날 수는 없는 상황. 과연 이들은 사라진 그녀를 찾아 무사히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자마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맨션은 영화 포스터에서도 느껴지듯이 무서운 영화 시리즈와 비슷한 공포를 접목시킨 코미디물입니다. 영화의 후기들을 살펴보면 안타까울 만큼 악평이 많은데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와 같은 코미디 공포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말부터 개그 코드가 맞지 않아 영화를 보기가 지루해 결국 중간에 관람을 포기했다는 등 유럽권에서는 반응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잔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러한 평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과해 보일 수 있는 연출과 장면들, 익숙하지 않아 공감대를 얻기 힘든 개그 코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에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몇 가지 있었지만 이것 또한 영화를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재미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혼자 보는 걸 적극 추천드리며 부모님이나 포용력이 매우 뛰어난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함께 시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개그 코드가 많이 달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흘려보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 더 맨션이었습니다.